그럼 여러분 최근에 배운 것 중에 덩어리가 들어간 말을 배운 적이 있거든? 어떤 애가 덩어리였어? 기억나? 이온결합 물질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온결합 물질은 덩어리 존재이기 때문에 비분자성 물질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이 이온결합 물질은 덩어리인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무한 반복된 형태로 붙어있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나? 네. 일단 고1 때도 했던 거지. 따라서 얘네들은 들어있는 애들이 몇 개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플러스 5개에다가 마이너스 5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근데 어떤 애는 100만 개, 100만 개 이럴 수도 있고 1592개분의 뭐 1592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이 덩어리로 존재하는 애들은 이 안에 들어있는 개수가 몇 개인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뭐만 얘기할 수 있니? 개수 비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개수 비, 비율. 오케이? 따라서 개수 비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우린 이렇게 덩어리 애들은 개수 비만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실험식으로 표현합니다 라고 해준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실험식이 뭐냐라고면 개수의 비야. 개수의 비. 그럼 마찬가지로 개수의 비도 3대3, 6대6, 100대100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비율. 그러니까 약속을 당연히 정해야겠지. 어떻게? 실험식은 개수비인데 어떤 개수비냐? 공통인 걸 뽑아내면 1대1이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비? 가장 간단한 개수 비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실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NaCl은 저는 얘기한 대로 분자식이라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냐 이거? 이온결합 물질. 실험식.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알겠지? 이거 실험식이야. 네. 그러면 선생님 실험식은 그럼 이온 결합일 때만 쓰나요? 이거 무슨 결합? 비금속끼리 붙어 있잖아. 공유 결합. 그럼 이거는 분자식이라고. 왜냐면 얘는 낱개로 탄소 6개, 얘 12개, 산 6개로 구성돼 있다 이거야. 딱 떨어진다 이거야. 낱개로 존재. 오케이? 이게 분자식. 근데 얘의 실험식이라고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하지 말 필요가 없다는 거야. 실험식이 뭐야? 가장 간단한 개수비로 나타내면 실험식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가장 간단한 개수비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얘가 실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 결합에서도 실험식이란 말을 쓴다고. 그럼 봐봐. 얘는 실험식이 있겠어? 네. 이거 자체가 가장 간단한 비율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애는 뭐야? 실험식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지? 다르게 표현하면 얘는 분자식과 실험식이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야.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냈을 때 너네가 얼마나 순발력 있게 대처하냐는 거야. 물리가 아니고 화학 관련해서는. 물리도 마찬가지라고. 문제 상황이 너네가 아는 용어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물리는 그 상황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 거의 고정돼 있지만 화학은 선생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대. 또 바꿀 수 가장 심한 게 아마 생명이 아닐까? 다양한 표현 바꿀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실험식 알겠지? 민철아, 실험식이 뭐야? 분자가 아닌 가장 간단한 개수. 정신 차리고. 가장 간단한 개수비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 실험식. 그러니까 주의 포인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무슨 결합 물질인고? 금속과 비금속이 붙어있으니까 이온결합. 이온결합.
그럼 얘는 분자식이다. OX X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다. 그럼 이건 뭐야? 실험식 되겠지?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분자식과 실험식 같은 애야 그러면 틀린 거라고. 이해되냐? 그럼 H2O는 무슨 결합 물질? 공유결. 고결합 물질. 그럼 얘는 분자식과 실험식이 어떻겠어? 같겠지. 얘는 특별히. 근데 N2H4라고 하자 이거야. 얘는 뭐야? 무슨 결합 물질이야? 고결합 물질이지. 근데 얘는 그럼 이건 분자식이겠지. 그럼 얘는 분자식과 실험식이 같다.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지.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야. 되겠니? 얘하고 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이걸 보고 실험식 같다 그러면 틀린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됐어요? 네. 설명 잘 들으라고. 설명. 물리는 정말 이렇게 단계적으로 쌓아가야 될 수도 있지만 화학 같은 경우는 그냥 건너뛰어서 슝 갈 수도 있어. 응? 슝 갈 수도 있다고.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일단 분자의 종류라고 할 때 머릿속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분자는 낱개로 존재한다. 근데 대부분의 아니지 100% 이온 결합 물질은 전부 다 뭐야? 덩어리지. 그러니까 분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온 결합은 전부 다 분자가 아니야. 그럼 분자는 대부분 무슨 결합으로 돼 있겠어? 그렇지. 대부분 이온 결합이 아닌 거. 그럼 뭐 결국 결합이겠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결합 물질은 뭐다? 분자다. 대부분의 고결합 물질은 분자다. 됐니? 근데 여기 왜 대부분이란 말이 붙었을까요? 이온 결합도 있습니다. 공유결합인데도 분자가 아닌 게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시. 분자는 낱개로 존재하는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온 결합은 안 돼. 그러면 무슨 결합으로 돼 있겠니? 대부분 공유결합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은 뭐로 돼 있기 때문에? 낱개. 우리가 분자라 부를 수 있다 이거야.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은 뭐로 존재하기 때문에? 낱개. 뭐라 부를 수 있다고? 분자라 부를 수 있다 이거야. 선생님 이온 결합은요? 안 돼. 왜? 덩어리로 존재하니까. 왜? 통기력의 특성이 그러니까. 됐지? 그렇다면 영어처럼 공부하는 애들은 그러면 아 내가 이걸 외우면 되겠구나.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분자가 아닌 거. 이게 출제된다 이거야. 그게 영어처럼 공부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공부 포인트가 이거라고 이거. 예외가 누구냐? 그지? 이걸 묻겠냐고 대부분 애들을 안 묻겠지. 어? 이해되겠지? 그러면 예외가 누구겠어요? 너네가 작년에 배웠을 수도 있어요. 탄소 덩어리들은 보통 덩어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비분자야. 무슨 결합인데? 공유결합인데. 그럼 탄소 덩어리가 유명한 게 두 놈이 있다는 거야. 뭐하고 뭐? 하나는 싼 거, 하나는 겁나 비싼 거. 옛날에 소위 어렸을 때만 해도 말이야. 좀 모든 여자들은 다이아몬드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세뇌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 우리 남자애들이. 2026년에 21세기 하여튼 이제 4분의 1이 끝났는데 이때 10대 소녀들은 자 민설아 다이아몬드 좋아? 네. 좋구나. 좋니? 이쁘니 그거 보면? 다이아몬드 끼워진 반지를 보면 막 갖고 싶어? 그냥 비싸니까. 아 비싸니까? 아 이뻐서가 아니고? 그렇구나. 비싸니까구나. 좋아요. 하여튼 다이아몬드 알겠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탄소 덩어리야.
그 불 붙이면 어떻게 될까? 타요. 타요. 그죠? 다이아몬드를 그래서 보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겠죠? 왜? 불타면 다 사라진다 이거야. 금은 녹으니까 다시 굳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다 그 화학자들은 비웃었다고 그래. 불 붙이면 타는 거 뭐 이렇게 좋아하냐 이거야. 금이 낫지. 왜? 금은 불타도 여전히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 관점의 차이겠죠. 일단 여기까지 됐지? 네. 그럼 아까 공유결합의 종류를 두 개로 했었잖아. 금세 까먹진 않았겠지. 뭐하고 뭐 극성과 무극성.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면 당연히 분자의 종류잖아. 그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개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단원이 지금 사실 이게 뭐라고 했다고? 여기 이런 걸로 했으니 분자도 두 종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눴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눈치가 있는 애라면 극성을 가지고 있는 분자. 오케이. 또 하나는 무극성 분자. 그렇지 무극성 분자 이렇게 하자. 괜찮지? 이거 적어. 안 적어도 상관없어. 뭐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아침에 수업이 있는 날은 좀 저녁에 좀 가능한 한 일찍 자서 좀 멀쩡한 상태로 오세요. 멀쩡한 상태. 응? 멀쩡해? 학원 12시에 끝나요. 안타깝다. 빈소리도 지금 거의 뭐 몇 시간 잤어? 저는 학원 12시 반에 끝났어요. 그냥 상태가 안 좋잖아. 나한테도 물어봐. 선생님 몇 시에 끝났냐? 몇 시에 끝나요? 나도 13시 끝났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잠이 안 오지만 일찍 자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1시에 잠들었던 것 같아. 근데 3시에 깼어. 그래서 어떻게 해? 오늘 또 해야 되니까 억지로 잠을 청해서 잔 것 같아. 그래서 7시 한 15분쯤 깼어요. 나도 숙면을 못 취했어요. 중간에 깨고 다 너네 때문에. 응? 그런 노력을 좀 하라고. 아침 수업 있으면 좀 억지로라도 좀. 응? 몇 시에 잤어? 3시. 그치 당연히 그지 12시에 했으니까 잘 잤네. 민설이는 저도 그쯤 잤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잖아요 지금. 11시에 시작해가지고 점심시간 없이 쭉 할까? 1시간 더 자고 그럼 분명 4시에 자겠지. 어? 만약 1시에 시작하자 그러면 새벽 5시 자고.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 근데 실험식 있잖아요. 응. 그 이온 결합 그게 다른데 응. 개수 비는 같으면은 그것도 실험실 같은 거예요? 둘 다 실험식. 실험식. 네. 다른 물질. 근데 이렇게 하면 이 둘은 이거와 이거의 비율이 같지. 네. 하지만 이걸 보고 둘이 실험실 갔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야. 얘는 MgCl이고 얘는 MgCl, CaCl 두잖아. 근데 개수 비는 1대2. 개수비는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 다 다른 녀석이잖아, 그지? 다른 녀석이야. 조심해야 돼, 그지? 됐니? 네. 내가 질문을 해보겠다 이거야. 긴장하고 얘기해봐. 자, 극성 분자래. 그럼 뭐가 있다라는 얘기니? 극성. 극성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럼 극성이 있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나 둘 다 나타난다. 또 부분전. 부분전을 띄고 있다. 또 배향. 전기장 배합하고 또
쌍극자 모멘트가 있겠지. 똑같이 가는 거라 이거 똑같이. 응? 그러니까 이 여기서 포인트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포인트가 분자로 뭐를 쓰고 있고 뭐를 극성을 결합으로 묶을 수 있다 이거 결합으로. 자 이제 집중하고 잘 봐. 잘 들어. 나중에 이상하지 말고 잘 들어. 어떤 애가 있는데 X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무극성 결합만 가지고 있는 거야. 무극성 공결합만 가지고 있는 거야. 어? 그럼 당연히 얘는 무극성 공결합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극성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얘가 무극성이 되는 건 신기하지 않는 거야. 신기하지 않다고. 당연히 얘는 무극성 공결합을 갖고 있는데 만 가지고 있는데. 오케이? Y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극성 공결합만 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얘는 다 극성 공결합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극성이 되는 게 이상해? 너무 당연하지. 극성 공결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극성이 됐어. 너무 당연하단 말이야. 어? 그럼 뭐가 신기하겠니? Z가 있는데 얘는 뭐를 가지고 있지만 극성 공결합을 가지고 있지만 뭐가 되는? 무극성이 되면 그게 신기한 거지. 이해돼? 그 공부 포인트가 명확히 보이지? 뭐를 공부해야겠다? 극성 공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극성이 나타나지 않는 애가 있더라 이거야. 그게 과학자들은 신기했다 이거야. 응? 당연한 게 신기하진 않잖아. 여러분들 지금 고2인데 어? 이걸 신기해서 공부하진 않잖아. 이걸 누가 공부하겠어? 그래? 어떤 거를 제곱했더니 양수가 나왔대. 이게 신기해? 안 신기하잖아. 근데 제곱했더니 음수가 나왔대. 너무 신기하다 이거야. 그럼 이게 공부하는 거잖아. 지금 몇 시지? 15분이에요. 11시 15분. 좋아요. 극성을 갖는 분자. 자, 여기서 접근법이 선생님과도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나는 분명히 너희들을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킨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을 따라오세요 믿고. 여러분들은 무극성 분자가 될 조건만 외우면, 그러니까 이 조건을 달달달달 외우면 얘가 될 조건을 외울 수 있는 거겠지. 그게 반대일 테니까. 어? 그래서 무극성 분자가 될 조건을 외우는데 이게 딱 두 개야. 이 두 개도 못 외우면 뭐 때려쳐. 무극성 분자가 될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두 개야. 몇 개라고? 두 개. 일단 무극성 분자가 자연스럽게 됐어. 오늘은 극성 분자 느낌이 오겠지. 극성을 갖는 분자 둘 다 나타나는 거 부분전화. 첫 번째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그 첫 번째 판단이야.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야 되는 거야. 선상이 있으면요. 없으면 일단 조건이 하나를 만족했다 이거야. 근데 있으면 고민할 게 없어. 극성. 없으면 그냥 첫 번째 조건 만족. 근데 있으면 고민할 게 없어. 얘는 뭐야? 극성. 단 신기한 거 너무 당연한 건 빼는 거야. 예를 들면 N2 극성 분자니 무극성 분자니? N2 N2는 같은 것끼리 붙어있지? 그리고 이원자 따라 이원자 무극성 결합을 갖고 있겠지? 네.
그 무극성 결합으로 돼 있으니까 무극성이지. 같은 거끼리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려보면 잘 집중해 들어야 된다. 하나 놓치면 안 돼. 이렇게 놓고 혼자 있는 애들끼리 짝지어 준다는 거 했었잖아 저번에, 그지? 했었니? 네. 그럼 얘네를 우리가 삼중결합을 부르기도 했겠지? 그럼 얘네들은 같은 거끼리 붙어 있는 거 맞지? 그럼 전자쌍이 쏠려 안 쏠려? 안 쏠리지? 이때 대충 배워야 돼 선생님. 그럼 선생님 M2는요 그럼 극성 분자입니까? 왜? 비공유 전자쌍 있잖아요. 그럼 안 된다고. 당연히 무극성 결합만 가지고 있는 애는 뭐야? 무극성이라고. 당연히 무극성 결합만 갖고 있지? 왜냐면 이원자 분자잖아. 따라 이원자 분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야. 당연히 무극성이라고. 오케이? 설명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거에 필 꽂혀서 이상하게 하지 마. 당연한 건 제외야. 오케이? 됐니? 다시 얘기해서 그래서 중심 원자의 빙호가 있어. 그럼 뭐야? 극성 분자. 이거 이해돼? 됐어? 됐니? 두 번째. 중심 원자에 다 동일한 같은 원자가 결합돼 있어야 된다. 중심 원자에 다 같은 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두 조건만 만족하면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시험 문제는 풀 수 있다. 내용을 몰라. 이해는 못해. 그러니까 중심에 뭐가 있으면 이게 없어. 있으면 뭐라고? 극성. 그리고 두 번째 넘어왔지? 중심에 다 뭐가 붙어 있으면 같은 게 붙어 있지. 그러면 무극성. 다른 게 붙어 있으면 극성이 되는 거야. 이해를 못하더라. 문제는 풀 수 있다. 그럼 잘 봐봐. 분명히 얘기한 전제 조건이 루이스 점전자식을 그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하는 거야. 응? 이거 딱 보고 이렇게 머릿속에 떴다고 가정하에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얘는 중심에 비공유 있어 없어? 없지. 첫 번째 만족. 두 번째 다 같은 게 붙어 있지. 그치? 두 번째 만족했지. 따라서 얘는 뭐야? 무극성 분자다. 오케이? 포인트. 결합은 무슨 결합? 극성 공결합. 결합은 무슨 결합? 극성 공결합이지만 분자로 보면 뭐가 된다고? 무극성이 된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단계적으로 이렇게. 됐니? 외워야 돼.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요 이렇게 되면요 띵 하면 한 대 맞아야지, 그지? 다른 게 붙었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극성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야. 여기까지만 해도 대부분 문제 풀 수 있어. 여기까지만 해도. 어? CH2Cl2 극성 무극성. 극성.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다른 게 붙어있다. 이해되니? 네. 얘는 당연히 극성. 왜? 다른 게 붙어있잖아. 다른 게 붙어있잖아. 다른 게 붙어있다고. 다른 게 붙어있어요. 얘는 극성. 좀 쳐야겠구나. 무극성. 영혼 없이 대답하죠. 특성 아닌 무극성인데. 무극성. 중심에 비공유 없지? 네. 다 같은 게 붙어 있지? 그럼 얘는 뭐야? 무극성. 무극성이라고. 얘는 극성. 어떻게 알았어요? 다 달라요. 다른 게 붙어 있죠? 얘는요? 염소 2개, 플로리 2개 붙어 있죠? 극성, 무극성.
고민에 빠졌다 지금. 중심에 다 같은 게 붙어 있다 그랬잖아. 네. 다른 게 붙어 있잖아. 이게 뭐야? 극성. 극성. 알겠어? 네. 너무 좋아하는 이거 학생. 얘는 극성일까 무극성일까? 극성. 이유는? 이유. 다 같은 거 붙어 있고 다 같은 게 붙어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비공전자쌍이 없어요. 중심에 중심에 비공유전자쌍이 있지. 그럼 다 같은 게 붙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극성. 극성이 된다고. 별거 아닌데 이거. 낯선다 이거 낯설다고. 별거 아니라고. 이거 집에 가서 복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1시간 복습해야 돼. 지금 5분만 투자하면 끝나는 건데. 졸고 있으면 어떻게 자기 꼬집고 지금. 물을 부어 이렇게 번쩍번쩍 밖에 나오면 추워 죽겠는데 뭐 물 깨고 나가서 새거 오고. 대부분 애들이 아는 척을 하고 집에 가서 못 모른다 이거야. 딴 생각을 막 뭐 이게 뭐 자기 생각 안 그러지 마. 다시 얘기하면 다시 노란 거 이거 너무 중요해. 무극성 분자될 조건 딸랑 2개밖에 없어. 뭐하고 뭐야? 중심에 비공유가 없어야 된다고. 있으면 뭐가 돼 그러니까 극성이 된다고. 다음에 이거 어려워? 다 같은 게 붙어있어. 다 같은 게 붙어있는 거 모르겠는데 선생님? 그거 때려쳐. 뭐 뇌가 이상한 거야. 같은 게 붙어있는지 다르게 붙어있는지 구분이 안 돼. 눈으로 보고. 뇌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근데 무슨 공부야. 편하게 살아야지. 안 그냐? 그럼 그런 애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면 그래서 나쁜 사람이 학대하는 거야. 뇌가 잘못되면 어떡하라고. 근데 멀쩡한 애들이면 딱 보는 순간 얘는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 고민할 것도 없어. 극성이야. 어떻게 알아? 다른 게 붙었잖아. 알겠지?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알겠지? 같은 게 붙어 있잖아. 그럼 무극성?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그걸 확인한다는 거야. 확인단을 해야 돼. 그치? 그거 어떻게 판단해? 루이스 점전자식을 그려서 판단. 더 무서운 건 뭐야? 많이 보다 보니까 머릿속에 들어있어. 그래서 보자마자 이게 보여. 자기는 얘는 중심에 뭐가 있구나. 비공유 전자쌍이. 그럼 같은 게 붙어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극성이가 하는 거야. 왜? 이 2개가 무극성이. 나머지 이 간단한 거를 한 번만 더 넓은다면 여러분들은 마스터할 수도 있겠죠? 잘 보세요. 딱 봐도 뭐지? 탄소에 산소가 붙어 있을 텐데 어떻게 붙어 있을까? 안 보일 수도 있다. 대부분 애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야.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세뇌학습의 결과로 이렇게 붙어있고 이중결합 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그려왔다면 잘 들어보세요. 이 CO2가 이렇게 생겼어. 천천히 나가지. 오케이. 몇 개? 그럼 좀 세주세요. 좀 전자를 몇 개니? 7개요. 여기 몇 개니? 7개요. 여기 몇 개니? 6개요. 안 맞지 옥텟에? 네. 봤더니 이렇게 외로운 애들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중. 여기도 이렇게 외로운 애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됐니? 네. 자 집중하고 보세요. 너네가 CO2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아. 아는 애들 조건 이거 알아. 그 다음에 너네 이것도 지금 방금 배우고 있잖아. 이 기준에 따르면 CO2는 중심에 비공유가 있다 없다? 없지. and 양 옆에 어떻게 돼 있어? 같은 게 붙어 있지.
같은 게 붙어 있잖아. 그렇다면 얘는 뭐야? 무극성 분자가 된다 이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뒤에 또 나오겠지만 화학에서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또 즐겨 쓰기도 한다 이거야. 화학은 따라해봐. 유유상종 유효성장. 뜻이 뭐예요? 있는 것끼리. 유유상종은 비슷한 애들끼리 좋아한다 이거야. 비슷한 애들끼리 모인다.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소리가 축구를 좋아하는 곳에 그렇게 모여서 논다는 얘기는 민소리도 축구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축구를 싫어하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과 모여있을 리가 없다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근데 민소리 선생님 저 사실 싫어하는데요? 이러지 말고 좀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본다 이거야. 남들이 볼 때는. 이해되겠니? 보미가 봤더니 전부 다 뭐해? 필라테스 하는 애들과 모여있어. 그걸 뭐로 생각한다고? 필라테스 좋아하나 보다. 알고 봤더니 걔네가 초코바를 줘서 같은 거 어때? 민소리. 자 그러면 같은 것끼리 좋아한다 그랬지? 네. 그럼 물은 극성을 띠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지금 방금 한 것까지로. 비공유 전달성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럼 물은 어떤 애랑 모여 있겠니? 지랑 비슷한 애들. 그지? 거꾸로. 그럼 물에 어떤 애가 막 녹아.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떻게 추론하죠? 물하고 모이는구나. 그럼 걔는 극성을 띠고 있겠구나. 이해되니? 네. 그럼 이산화탄소는 극성이 없잖아요. 그럼 물이 잘 받아주겠니 안 받아주겠니? 잘 안 받아준다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안 녹는 기체라고 하는 거야.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왜? 무극성. 둘은 극성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물은 극성이, 이산화탄소는 무극성이지. 요 단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지. 왜 이산화탄소는 무극성이지? 중심에 비공유 전자성이 없고 다 같은 애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주면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분명히 얘기하는데 90% 문제를 풀을 수 있다고. 여기가 123페이지까지 내용 중에 90% 해결할 수 있어. 여기까지도 지금 거의 끝마무리 단계야. 근데 마지막을 안 듣잖아? 절대 1등급 될 수가 없다. 별것도 아닌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극성 분자가 될 조건을 얘기해보세요. 비공유 전달성이 없고. 빼먹으면 안 된다. 중심원자. 중심원자. 중심원자에 비공유 전달성이 없고. 또 다 같은 게 붙어 있어야 된다. 중심에 다 같은 게 됐니? 그럼 중심이 아닌 건 주변이라고 부르겠지. 따라해. 주변. 그럼 주변에는 비공유가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보세요. 얘는 비공유 전자성이 존재한다. OX. 중심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X. 이렇게 나온다. 조심해라. 알겠지? 그래서 어떤 애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 어떤 애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것만 가지고 이걸 판단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떤 애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 그걸 가지고 이거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요? 방금 얘기한 대로 비공유 가지고 있잖아. 근데 중심에 비공유가 있다 없다는 훌륭한 기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해. 빼먹지 말아요. 제가 네. 빼먹지 마. 뭐가 중요한지 알겠어요? 네. 중심이 중요해. 여기까지 질문. 그럼 비공유 전달성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달성이 없는 건 무조건 무극성인 거예요? 이런 거 빼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건 첫 번째 조건이라고 했어요. 이것까지 만족해야지. 이 두 개. 그러니까 이거는 1차 조건, 이거는 뭐? 2차 조건. 이화여자대학교 입학할 첫째 조건이 뭐야? 여학생. 두 번째 조건은
여학생이죠. 그래. 그 여학생은 다 들어가? 얼마나 좋아 그러면 대박 아니야? 그 미술관이 오늘 지금 좀 졸린 것 같아. 알겠지? 이건 첫 번째고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가 안 되면 당연히 넘어갈 필요도 없어. 어? 내가 아무리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도 이화절 대학교를 갈 수가 없다 이거야. 나였다면. 물론 대학 가서는 거기에 자주 들어갔었어요. 갈 수는 있었죠. 네, 갈 수는 있어요. 근데 평상시는요, 그 옛날에 이화절 대학교는 정문에 수혜아저씨가 지키고 있었어요. 진짜 왜 그랬을까? 남자들이 미친듯이 들어와 미친듯이. 어? 그래가지고 그 남학생 출입을 금지했었어요. 이 정문에 수혜아저씨가 딱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남학생 남자들은 이 정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밖에 이렇게 길 건너에 이렇게 서서 꽃 하나 들고 이렇게. 아주 진기한 풍전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요새는 꽃을 이렇게 남자들이 어차피 선물을 안 하는 것 같아. 안 하겠지? 하나?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꽃을 주게 됐어요. 너네 여학생들이니까 엄마랑 친하다고 약간은 믿고, 그 아빠가 꽃 사들고 온 거 본 적 있는 사람? 오, 아직도 꽃을 좋아하는구나. 엄마가 좋아해? 네. 좋아해 엄마가? 조금. 좋아해. 정말 남자들이 용기 내 꽃 사왔을 때 아우 이걸 왜 사와 돈으로 줘 이러지 말고 줘. 남자들이 약간 소심해. 그런 말 들으면 내가 잘못했나? 막 이런다고. 그래. 어? 속으로 하자라도 그때는 고마워 해주세요. 나중에 남자 나중에 짓밟지 말고. 용기 내서 왔는데 좋겠냐고. 몇 시라고? 11시 35분. 아 좋아. 머리 좀 풀렸지? 네. 민소라. 네. 됐어. 봄이 네. 무극성 분자가 될 조건.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성이 없어야 돼요. 네? 무극성. 하나를 얘기하면 되냐고. 두 개였잖아. 그리고 같은 원자가 붙어 있어요. 어디에? 중심 원자. 그래. 빈소리.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 무극성 분자요? 뭐 무극성 분자가 될 조건. 그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성이 없어야 되고 중심 원자에 같은 원자가 결합해야 돼요. 태연아, 뭐 안 보고 올 수도 있겠지만 너도 한번 얘기해봐. 네. 비우는 소리 들려? 이 새끼야 좀. 아유. 어쩌려고. 그래도 믿어보자. 싱가포르 갔다 와서 볼 수도 있겠지 주말에. 그렇게 믿어봐야지 뭐 어떡하겠어. 또 이제 싱가포르를 가서 시간 없었다고. 또 그러겠지 뭐. 갔다 와서 피곤해가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싱가포르 얼마 차이 난다고 헛소리랑 삑삑하고 막 그러겠지. 뭐 했냐 그러면 게임했다고. 아니면 뭐 수학 숙제 하다가 이렇게 했다고 뭐 쫓겨난다고. 제가 경고를 많이 받아가지고 좀 바꿔봐. 레파토리를 좀 변명의 레파토리를 좀 쌈박하게. 자,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이야. 네. 잘 봐. 이제 그 내용 이해했지? 네. 근데 내용 때는 강제 수저 넣었잖아. 이유를 안 가르쳐주고 두 가지 조건 만족하면 무극성 분자가 된다 그랬어요. 두 개가 뭐라 그랬니?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성이 없어야 되고 중심 원자에 같은 원자가 결합해야 돼요. 라고 이제 너를 세뇌를 시킨 거야. 근데 거기까지 하면 문제는 풀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다 모든 내용을 안다고 하는 건 아니야. 얄팍하게 알아도 문제는 풀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이 정도가 돼서 이제 만족하면 2등급이야. 여기까지 2등급. 충분해. 이 정도면 2등급 될 수 있어. 끝날 수 있어 우리가. 근데 우리는 2등급을 노리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내용적 흐름상에
다 왜요가 나와야 된다고. 선생님 왜요? 왜 무극성 분자 조건이 두 개인가요? 그거지. 거기까지 할 때. 거기가 시험에 또 잘 나온다. 응? 흐름상 알겠지? 왜 선생님이 두 개를 외우라 했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면 왜 무극성이 됩니까? 근데 일단 기본 학생의 전제 조건은 그래서 무극성, 극성을 판단할 수 있고 구분되는데 좀 궁금하다 이거지. 응? 왜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되느냐. 됐지? 자, 이제 그 조건을 하면 여러분들이 123가지 문제 중에 98%를 풀 수 있다. 15분만 들으면 되는데 20분? 들을 수 있겠지? 잠겠지? 깼지? 자. 구조와 이제 성질 얘기를 들어갑니다. 구조와 성질. 적지 말고 봐. 어? 우리가 얼마 전에 힘의 평형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 물리 시간에. 힘의 평형이 뭔지 좀 기억이 나? 분명히 중력을 받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얘가 안 떨어지고 네. 안 떨어지고 뭐하고 있을 때 또 떨어지더라도 등소로 떨어지고 있을 때 또는 뭐하고 있거나 원래 중력과 떨어지면 등속하면 안 되지. 가속도 있어야겠지. 네. 근데 어떤 애가 중력을 받고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속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럼 뭐라 그래? 힘의 평형. 그럼 반드시 또 다른 힘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 이런 얘기 했었죠? 네. 그죠? 자, 논리가 똑같아. 논리가 똑같다고. 쌍극자 모멘트가 사실 힘이라고 그랬어. 세 글자로. 돌림 힘. 이 쌍극자 모멘트는 약속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향한다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 네. 이렇게. 어쨌든 힘이야.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라는 얘기는 걔가 그쪽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란 말이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당연히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데 어떤 애가 쌍극자 모멘트를 갖고 있다 이거야. 갖고 있어. 쌍극자 모멘트를 갖고 있는데 합쳐져서 또는 합해봤더니 0이 된다면 합쳤을 때 얼마가 된다면 0이 된다면 쌍극자 모멘트를 갖고 있지만 똑같은 말 중력을 받고 있지만 합쳐서 뭐가 된다면 0이 된다면 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잖아. 네. 그걸 물리 시간에 뭐라 그랬어? 힘의 평형. 힘의 평형. 인 것처럼 쌍극자 모멘트를 갖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갖고 있지만 만약에 if 합쳤을 때 어떻게 되냐? 0이 된다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는 거지. 그 상태가 무극성 분자 상태라.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는 그래서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네. 연결되는 거야 물리 내용하고. 그러니까 힘의 평형이라는 얘기는 기본 전제 조건이 분명히 얘는 힘 받고 있는 걸 내가 알아야 돼. 근데 가속도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럼 힘 하나가 더 있겠지. 또 여러 개가 있겠지, 그지? 근데 합쳐도 어떻게 된다고? 0. 0. 좋았어. 그래서 살짝 물리를 빗대서 설명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애가 이쪽으로 10N의 힘을 갖고 있어. 근데 정지 있대. 또는 가속도가 0이야. 무슨 상태? 힘의 평형 상태. 오케이? 힘을 받고 있는데 가속도가 없어. 무슨 상태? 힘의 평형 상태. 그럴 때 첫 번째 조건 힘이 두 개야. 힘 받고 있는데 힘이 딸랑 두 개래. 그럼 또 다른 힘은 반대 방향으로 얼마겠어? 10 이러면 되겠지. 네. 힘이 몇 개일 때? 2개. 그렇지. 그러니까 힘이 두 개일 때 평형이 되려면 이렇게 있어야겠지? 네.
그럼 이렇게를 초등학교 때 설명해 보라면 뭐라고 하겠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나란해요. 뭐 이렇게 뭐 일자요.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너네는 중학교를 지나서 고등학생이니까 자 이렇게요 말고 좀 다르게 좀 해봐. 자 힘을 평형. 아니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이야? 음. 반대. 대칭. 좋았어. 자. 좀 무슨 작속스러워해. 화학 저자들은 말이야 이거를 선형. 선형. 뭐가 생략된 말 같지? 지금 이렇게 한다고. 네. 여기는 별 차이 없죠? 네.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180도 이렇게 하는 거야. 표현이 두 가지. 두 힘이 각도를 몇 도? 180. 이걸 뭐라고 표현해? 선형. 세 글자로 직선형, 두 글자로. 선.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선형 나오면 각도를 몇 도 생각해야 돼? 180. 또 180도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 선형 또는 직선형. 힘 몇 개일 때? 두 개일 때. 그럼 당연히 평형이 되겠지. 전 당연한 얘기인데 두 힘은 어때야 되니? 크기가 같아야겠지. 당연한 얘기야. 네. 그러니까 직선형이 된다고 무조건 평형이 아니죠. 180도로 다 평형은 아닐 거 아니야. 이게 40이면 당연히 이쪽으로 쏠릴 거 아니야. 됐지? 네. 됐지? 두 번째.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편하게 가자고. 힘이 세 개가 작용하는 거야. 근데 평형이래. 힘이 세 개인데 평형이야. 어? 하나에 작용인데 힘이 세 개라고. 두 개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평형이 되겠냐고. 당연히 정상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했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네. 오케이? 네. 그럼 초등학생은 뭐라고 하겠니? 이거 올 수도 있다 이거야. 걔는 이거 너무 어려워 이렇게. 그러면 중학교부터 해가지고 온 애들은 뭐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떠오르는 거 없어? 꿈이? 120도. 좋아 아주 봤죠? 그 사실 이렇게 눈치가 생겼다고. 그래 각도로 얘기해야지. 이렇게. 잘했다. 그러면 120도를 쓱쓱쓱 하니까 머리도 떠오르지 않아? 삼각. 그렇지 삼각. 똑같은 얘기예요. 네. 삼각형 그럼 몇 도? 120. 120도 삼각형. 이게 다 구조를 얘기하는 말이야. 알겠지? 선형 구조, 삼각형 구조. 오케이? 네. 그러면 같은 세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120도를 이루고 있으면 같은 힘이 120도를 이루고 있으면 당연히 힘의 평형 상태가 되겠지. 네. 같은 힘이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으면 세 개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평형 상태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네 번째. 세 번째. 힘이 네 개야.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힘이 네 개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몇 도? 90도인데 이건 우리가 다루지 않아요. 힘이 4개면 너는 정삼각형을 4개를 이어붙이면 뭐가 나온다는 거냐? 삼각. 정사면체. 정삼각형 3개를 붙이면 정사면체 된다는 걸 중학교 때 배웠지? 네. 반응이 이렇게 느려. 정삼각형 4개 붙이면 정사면체잖아. 정사면체. 네. 이렇게. 힘이 4개면 정사면체야. 이거 암기해야 돼. 힘이 4개면 어떻게 된다고? 정사면체. 그럼 평형이 되는 거예요. 힘이 어때야 돼? 당연히 같아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럼 정사면체의 이 각도가 얼마인 줄 알아? 모르겠지 당연히. 외워. 109.5도야. 네. 이거를 옛날에 19세기 중반에 독일 애들이 계산해냈어. 너네 이 그 평면에서 각도는 평면에서의 각도 삼각함수 이용하면 돼요. 거리 재가지고 각도 잴 수 있도록.
그게 코사인 법칙 아니야? 네. 그치? 그러니까 평면에서의 각도는 삼각함수로 된다고. 코사인 법칙. 그럼 입체에서의 각도는 어려워. 응? 입체에서 각도 재는 거 어렵다. 그럼 입체에서 각도를 재는 수학이 당연히 필요했겠지. 좀 할 수 있는 게 그게 벡터야. 그 벡터를 활용해서 독일의 증명이 있으니까 너네는 증명할 필요 없어. 109.5도야. 정사면체 이 각도 몇 도라고? 109.5도예요. 여기까지 큰 무리가 없죠? 이것만 약간 빼고. 그럼 잘 들어봐. 지금 얘기한 180도, 120도, 109.5도는 힘의 크기가 같다면 뭐가 되는 각도야? 힘이 평행되는 각도지. 그지? 그지? 오케이? 네. 자, 잘 봐. 그래서 중심 원자가 있고 두 개 붙어 있는 주변 원자가 있지? 얘네들이 모양이 몇 도가 되면 180도 또는 직선형이 되면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하더라도 합력이 0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야. 얼마가 되면? 180도가 되면.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있어도 합력이 얼마가 된다고? 0이 되는 거야. 몇 도가 되면? 180도가 돼. 마찬가지로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하더라도 몇 도가 되면? 120도. 이 되면 합력이 얼마가 된다고? 0이 된다. 다시 얘기하면 쌍극자 모멘트 합이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야. 똑같겠지? 몇 도가 되면? 9.5. 그렇지.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 합이 얼마가 된다고? 0.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있어도 어떻게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럼 무극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각도가 얼마가 되면? 180도. 각도가 몇 도가 되면? 120도. 각도가 몇 도가 되면? 109도가 되면 걔는 합력.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돼서 무극성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이걸 바탕으로 대칭 구조가 되면 구조가 성질이야. 대칭 구조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대칭 구조가 되면 극성이 나타나지 않아. 대칭 구조가 되면 뭐가 된다고? 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대칭 구조가 세 가지예요. 고등학교에 알아야 될 세 가지. 뭐? 직선형, 삼각형, 다음에 정사면체. 정사면체다. 동일하게 각도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몇 도? 180. 몇 도? 120. 몇 도? 109.5. 잘했어요. 자, 그럼 아까 두 개 외웠지. 묵성 분자될 조건이 두 개가 있었잖아. 다시 해봐.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야 되고 중심 원자에 같은 원자가 결합해야 돼. 그치? 그러면 대칭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된다고? 대칭 구조가 된다. 어떻게 되면? 아까 했던 두 개. 그럼 어떻게 된다고? 대칭 구조가 된다. 그럼 어떻게 돼? 대칭 구조가 된다. 그럼 어떻게 돼? 무극성. 무극성이 되지. 이걸 다른 말로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된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극성이야. 여기까지가 이제 98%야. 그러니까 아까 두 개라고 해서 사실 내가 사기친 거지. 하나가 더 붙어 있었던 거지. 하나 더 붙어 있던 거지. 그치? 근데 그 이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될 조건이 두 개였잖아. 뭐였지? 그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야 없어야 되고, 되고 중심 원자에 같은 원자가 결합해야 돼. 그치? 이제 거기다 하나 더 붙여. 그럼 어떻게 돼? 대칭 구조가 되는 거야. 선생님 어떤 게 대칭 구조야? 어? 그럼 어떻게 돼? 합이 0이 돼. 그럼 당연히 극성이 없어. 안 나타나. 그걸 그래서 뭐라 그래? 무극성. 됐지? 이제 설명 하나 들어간 거야, 그치? 설명 하나 들어갔다고. 아, 그 두 개가 되면 왜 무극성인지 알게. 이렇구나. 그걸 이제 새로운 말로 대칭 구조. 해봐, 대칭 구조. 친구죠. 얘는 3개. 딸랑 고등학교는 3개. 그럼 어떻게 돼? 합력이 다시 상자 모드 합이 0이다. 됐니? 이제 98% 했어요. 이제 2%가 남았어. 뭐겠어? 선생님 왜요?
근데 여기까지도 대부분 문제는 풀 수 있다 이거야. 네. 여기까지 됐어요? 진짜지? 네. 졸지 마 이제. 이제 끝났다 이제. 마지막 하나. 야 마지막 하나. 살짝 전자쌍 반발의 원리. 전자쌍 반발의 원리. 잘했어요. 한 줄로 끝내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전자쌍 반발의 원리. 전자쌍 반발의 원리. 적지도 말고 잘 봐. 진짜 오늘 진짜 내용적으로 억지로 후기면 120까지 다 한 거야. 다시 한번 전자쌍 반발의 원리. 전자쌍 반발의 원리. 잘 들어봐. 잘 봐. 이렇게 그렸어. 누구를? 얘를. 그럼 사실 땡땡이 사실 땡땡이 아니라 전자쌍이겠지. 네. 전자쌍일 거 아니야 이게. 이게 사실 전자쌍이잖아 이게. 네. 그러면 너네가 정상적인 애들인데 전자쌍끼리 서로 좋아한다 생각할 수가 없지. 전자쌍은 다 마이너스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끼리 좋아해 싫어해? 싫어요. 싫어하겠지. 전자쌍끼리는 반반한다 이거야. 네. 그치? 얘네들은 서로 싫어하는 관계야. 싫어해. 선생님 근데 왜 모여있나요? 너네 학교 애들 다 친해요? 아니요. 근데 같은 교실에 있을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얘네 싫어해도 얘 때문에 묶여있는 거야. 이해 됐지? 네. 그럼 서로 싫어해.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학교에서 딱 봐도 외부에서 이렇게 보면 누가 친하고 나쁜 친한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쉬는 시간에 관찰만 하면 친한 애들 금방 알겠지. 쉬는 네. 시간에 모여있는 애들 친하는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럼 안 친한 애들은 어떻게 찾아? 떨어져 있는. 밥 먹을 때 보면 같이 옆에 안 있어. 근처에 없어. 그럼 좀 있어. 안 좋고. 이렇게 있어. 대충 알 수 있겠지. 다 친한 사람은 지금 얘기가 안 통합니다. 전자끼리 뭐 한다고? 반발. 반발을. 그러면 알아서 가장 멀리 있는 거야. 가장 멀리 있게 된다는 거야. 그게 전자쌍 반발의 원리예요. 전자쌍끼리 서로 뭐 하기 때문에? 밀어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모양을 갖게 된다는 거야. 알아서 멀리 있게 된다는 거야. 가장 멀리 있게끔. 이해되니? 네. 그게 전자쌍 반발의 원리야. 쓰려면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서로 싫어하기 때문에 어떡해? 가능한 한 멀리 있다. 해봐. 가능한 한 멀리. 가능한 원리. 가능한 한 멀리. 가능한 원리. 자, 이거 봐. 이게 중심 원자야. 근데 전자쌍이 두 개밖에 없다. 그럼 전자쌍은 이렇게 90도로 있겠니? 아니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가능한 한 멀리. 180도가 된다. 졸지 마! 그럼 전자쌍이 3개면 이렇게 있겠어요? 아니요. 아니겠지. 이게 선생님 뭔데요? 그러지 말고 가능한 한 최고 멀리가 이걸 거라 이거야. 이렇게 이걸 증명하는 바는 이게 좌표평면에 띄운 다음에 거리 재면 돼. 오케이? 당연히 120도가 되겠지. 이게 가장 먼 각도가 된다. 이해돼? 네. 그럼 4개면 정사면체가 가장 멀리 있는 각도라 이거야. 증명했다 이게 독일 애들이. 오케이? 왜 됐지? 네. 됐지? 그러니까 전자쌍이 딱 전자쌍이 정해지면 알아서 그 모양이 된다는 거야. 이쪽 3개 애들은. 왜? 전자쌍끼리 뭐 하기 때문에? 밀어내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니? 네. 그래서 잘 봐. CH4 같은 경우는 전자쌍이 4개지? 전자쌍이 4개란 말이야.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알아서 109.5도가 된다고. 뭐라고 불러? 정사면체. 그럼 어떻게 돼? 쌍극자 모멘텀이 0이 된다. 그러니까
이 자체의 결합만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쌍극자 모멘트가 있지만 알아서 몇 도가 되기 때문에 109.5도.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고? 무극성 분자가 된다. 왜요? 합력이 0이 된다. 그걸 다른 말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다. 됐습니까? 네. 아 이제 마무리인데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겠다. 더하면 너 안 되겠다. 이렇게 있어. 얘는 중심에 뭐가 있다고? 비공유 전자쌍. 좋아. 잘 보세요. 방학 때 이거 다 하자고 한 사람이 내가 아니야. 너네야 너네. 잘 봐. 공유 전자쌍 오케이? 네. 공유 전자쌍 오케이? 이건 뭐야? 공유 전 그럼 이 공유 전자쌍은 다 양옆에 어쨌든 플러스가 있지? 저기 비공유 봐봐. 없어요. 없지? 그럼 생각해봐. 여기 있는 애들이 자유로울까? 여기 있는 애가 자유로울까? 위에 있는 애. 그렇지. 나쁘게 얘기하면 한 자녀 가정의 애들은 상대적으로 밤 늦게 들어올 수도 있다 이거야. 막 돌아다니고. 아, 한 자녀 있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자,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얘네가 좀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 오케이? 어? 왜? 여기는 그래도 양쪽 껴있지만 여기는 껴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들 사이가 좀 더 자유롭다고.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얘가 뭐가 있으면 크게 아예 뭐가 있으면 비공유 전자. 얘가 공간을 넓게 차지한다고. 그래서 각도가 찌그러지는 거야. 각도가 찌그러져. 그러니까 109.5도 나오지 않아. 누구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 어디에 있는? 중심 원자에. 그래서 각도가 틀어지기 때문에 평형이 나오지 않는다. 이해되겠니? 네. 그래서 중심에 뭐가 있습니다. 비공유 전자쌍. 모멘트 합이 0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극성이 되는 거야. 이제 알겠지? 네. 선생님, 근데요, 만약에 다른 게 있으면요? 당연히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각도가 이렇게 되더라도 어떻게 돼? 평행이 안 되겠지. 됐니? 됐니? 됐지? 네. 그래서 전자쌍이 4개가 있는데 전자쌍이 몇 개가 있는데? 4개가 있는데 비공유가 하나 끼잖아? 그럼 각도가 한 2.5도 찌그러져. 그래서 107도가 돼. 이것도 외워야 돼. 이걸 뭐라 그래? 107도가 되면 삼각불 또는 사면체라 부르는 거야.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야.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전자쌍은 몇 개야? 4개인데 하나가 뭐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 약간 찌그러져서 몇 도가 돼? 107도. 107도. 그걸 뭐라 불러? 삼각불 또는 사면체. 그럼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돼야 안 돼? 안 돼. 안 돼요. 따라서 뭐가 돼? 극성 분자. 이렇게 읊을 수 있으면 오늘 수업 퍼펙트하게 잘한 거야. 근데 사실 몰라도 딱 보고 내가 얘들아 이거 극성이니 무극성이니 물으면 극성 이러면 된다고. 몰라도 된다고 이거. 왜요? 1등급 위해서. 근데 이거 했는데 이게 딱 보고 선생님 그래 이거 잠깐만요. 저게 뭐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거 백날 했는데 그래서 한참 걸려. 잠깐. 안 된다. 다음 두 번째 유명한 거 물. 전자쌍이 몇 개야? 4개야. 근데 2개가 비공유야. 그럼 더 찌그러져. 그래서 하나당 2.5도씩 정도니까 얘는 104.5도가 되는 거야. 몇 도? 104.5도. 당연히 찌그러졌지. 누구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찌그러졌잖아. 그러면 대칭 구조가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무극성이 된다고 완결을 짓는 거예요. 하지 않고 필요 없이. 극성이니 무극성이 부르는 극성. 왜? 산소에.
비공유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응?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다음 주에 이거 못하면 좋다 이거야. 대신 내가 얘들아 얘는 극성 문자니 묵성 문자니 물었을 때 1초의 망설임 없이 당연히 극성이죠. 극성이 이유는 비공유 전자성이 있어서. 어디에? 중심. 그럼 된다고. 어? 더 이상 기대도 안 할 거야. 선생님 이거 얘기해가지고 막 또 구조 얘기하는 거는 너무 과할 수도 있다. 저 인정. 근데 딱 보자마자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얘 극성이 잠깐 뭐 이러면 안 된다고. 얘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 극성이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해되겠어요? 네. 원래 좀 문제도 풀어야겠지만 우리는 또 바로 다음인 내일이 또 화학이 있으니 일단 여기까지. 질문. 달달달저 외워. 네. 아휴 어떡하냐 이거.